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벼 재배를 통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벼를 통한 경제성. 그러면 내가 기농기촌 또는 영농 정착을 해서 1억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을 어떻게 벌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조별로 1조는 뭘 했죠? 어떻게 한다고? 투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투입부, 경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했다. 아이템은? 핵심은? 무경은 농법을 하겠다. 그 다음 2조는 사업이요. 응? 사업이요. 사업. 어떤 사업? 제과 제빵 사업. 제과, 제빵. 그 다음 3조는 비용 절감. 어?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어떤 면에서? 드론 사용. 경영비 절감. 드론을 이용해서 담수 직관한다 한가 이거 미국식 네, 미국식. 항공이다 그지? 그 다음 4조 그 부산물 활용이네. 부산물 활용. 우리 왕개 좀 사가세요. 비싸게 드립니다. 자 5조 저는 벼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해서 재배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서 과연 1억을 개인이 1억을 벌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요 정도다. 여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구체성이 아직 결여되어 있다. 자 그러면 구체성에 관해서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벼를 하면 라이스를 시드 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품종을 쓸 거냐, 품종은 컬티바라고 하죠. 어떤 품종을 선택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 2조하고 또 4조처럼 예를 들어서 가공공정 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 이것은 일반 쌀 가지고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제과 제빵 쪽으로 하겠다라고 했지 2조는. 네. 그죠? 그러면 쌀 어떤 쌀을 선택해야 되나요? 가루쌀 선택해요. 가루쌀 하는. 자 지금 고함이 2호까지 나와 있어요. 또 신품 중에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걸 하면은 아밀로스 함량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쌀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그러면 쌀국수를 만든다, 빵을 만든다 할 때 유리하게 활용이 될 수 있다. 단 빵을 만들 때는 무리수가 좀 있어. 왜? 글루텐. 요게 이제 글루텐이에요. 거든. 그러니까 뭘 첨가해야 된다? 이스트. 응? 이스트. 밀가루를 휘트 파우더를 첨가해야 돼. 그럼 뭐 밀가루 얼마나 첨가할 거냐 아니면 글루텐을 그냥 넣을 거냐? 그럼 글루텐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밀가루 빵, 밀가루 국수 하는 게 훨씬 낫지. 뭐 하려고 이걸 하느냐 이러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차별화를 갈 수 있는 전략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몇 프로? 뭐 어떻게? 그럼 밀가루 수입산 밀가루를 쓰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나? 그죠? 그래서 국산 완전히 국산하겠다. 그러면 국산의 얘기 토종밀을 쓴다. 예를 들어서 토종밀 중에 우리 진주에서 유명한 안전뱅이 밀을 쓰겠다 하면 안전뱅이 밀.
특화시켜 가야 돼. 뭔가 완전히 차별화로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왜? 지금 라면 하나 국수 하면은 라면 1인분이 얼마예요? 1,200원. 뭐 1,200원, 1,000원 뭐 요 사이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국산 쌀을 이용해서 하면은 라면 1,000원, 1,200원에 팔 수 있을까요? 국수도 시중 가격에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팔아. 왜? 일단 원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완벽히 완전히 차별화를 가야 돼. 그럼 지금 그 모 업체가 있죠. 내가 얘기하기는 뭐 한데 촬영 중에서 뭐 나는 있잖아, 그죠? 있고 다단계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라면이라고 하면 그냥 라면이 아니에요. 감자 라면이라든지 완전히 일반 밀가루 면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차별을. 그런 소비자들이 드셔보니까 이 속이 편안한 거야. 저녁에 먹어도 아침에 이 얼굴이 안 붓는 거야. 그죠? 그런 걸로 완전히 맨투맨으로 홍보를 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마케팅 전략이 다단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비용 면에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안 되는데 괜히 투자해가지고 몇십억 그냥 날리는 거야. 그래서 가공은 쉽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간의 수공업으로 집에서 내가 친환경 농업하면서 주변에 조그맣게 뭐 하루에 뭐 한 10만 원치 정도 팔겠다 하면 그거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조금 크게 해서 하겠다 하면은 절대 말린다. 그죠? 그 시드 품종 컬티바죠, 그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보는 품종 컬티바 이거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 사이트 셀렉션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건 이미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이트는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면적으로 하겠다. 요게 이제 구체화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밀양이다, 함양이다, 뭐 나주다, 김제다 하면은 거기에 평당 땅값을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거기에 내가 임차할 수 있는지 논이나 밭을 빌려서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빌린다면은 연, 평당 또는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해. 임차료가 얼마냐 이 얘기지. 그게 구체화되지 않고서는 그냥 해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건 뭘 하건 실수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이트 셀렉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SELECTIO 사이트 셀렉션 어느 지역에서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이런 땅이 있다.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하는데 편차가 여기는 유기물이 5%다. 여기는 2%다. 여기는 1%다. 이런데 그냥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지하 수위가 엄청 높아. 지하 수위가 한 30cm 파면은 밑에 물이 꽉 찌어 있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감자나 고구마 재배하는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 뭔 얘기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영어하라 수학하라 해서 공부만 막 시키는 거예요. 이놈은 축구를 하면은 지금 제일 잘하는 애 누구지? 우리나라에. 손흥민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는데 수학하라고 앉았어. 그 부모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수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 유능한 선생은 뭐다? 자질을 잘 파악을 해줘야 돼. 어릴 때. 부모도 마찬가지.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어릴 때 다양하게 시켜봐. 자유롭게 놔두고
여기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언제까지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고 싶으면 한껏 하도록 놔둬요. 매일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하도록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아 얘가 정말 좋아하는 하다 보면 지가 딱 꽂히는 데가 있어. 소위 일이 간다는 거죠. 딱 꽂히는 게 있어. 그거는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 재배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빌렸다. 그죠? 여기 쌌어 빌렸어. 빌렸는데 물 댈 데가 없어요. 벼 재배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겠죠. 또 어떤 데는 물이 너무 많이 찌어서 일명 고눈이라고 합니다. 물이 안 빠져. 그럼 수확할 때 수확을 못해. 벼가 쓰러져. 그래서 사이트 셀렉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디에 할 거냐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연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게 가장 기본이 뭐다? 위치 선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첫 번째가 위치 선정입니다. 위치 선정을 하고 그 다음 품목을 뭘 할 거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할 거냐. 그죠? 네 번째는 언제 할 거냐. 다섯 번째 여기에 투입되는 투자비는 얼마냐. 경영 분석까지 다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경영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 사이트, 그죠? 그 다음 2번 품목, 컬티와, 그 다음 3번 기술 해분, 그 다음 when, 언제, 타이밍, 어느 시기, 시즌 해도 되고, 그 다음 investment 5, 펀드, 얼마 많은 가격으로. 여섯 번째 경영 분석, 어널리시스, 이코노미컬리 바이어블 해야 된다. 이코노미컬 바이어빌리티가 중요하다, 그죠? 경영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렇게 그려보면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게 요거다. 그러면 최종 목표를 내가 설정을 한다. 얼마 벌어야 된다 지금? 1억의 순수익을 가져와야 된다. 그죠? 그럼 1억의 순수익을 낸다면 통상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벼를 이제 재배한다고 보면 자, 그냥 단순하게 벼를 재배하면 얼마가 들죠? 비용이 통상적으로 수익에 내가 농사를 직접 지을 거냐 아니면 임대를 할 거냐 또는 임차를 내서 아니면 다른 분하고 같이 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혼자 한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하면 자, 단순 수치로 1kg에 얘가 쌀로 했을 때 얼마다? 내가 판매가가 2,500원 정도 보면 돼요. 그럼 2,500원. 그죠? 그러면 시바르당 몇 킬로? 500kg. 그럼 1헥타르 하면 5톤. 그러면 스케일업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50톤.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 2,000원 하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2,500원 하면 1억 2,500이죠. 그죠? 맞나? 1억 1,000이요. 5, 25니까 1억 2,500. 그럼 여기서
쌀만 팔아가지고 쌀만 단순하게 2,500원 받고 RPC 넘겨서 판다고 그냥 정조 상태로 난 팔고 말겠다 하면은 1억 2,500인데 투입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조는 경영비를 줄여서 무게문을 내서 경영비를 줄이겠다. 그래서 이게 1억의 수익을 가져오겠다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전체 우리가 코스트 비용이 드는 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첫째는 종자비, 그죠? 그 다음 시딩이나 또 트랜스플랜팅 비용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드는 것이 뭐예요? 여기 1번이 될 수도 있겠네. 틸레지가 뭐죠? 경운이죠. 경운이나 로타리 하는 요 비용, 그죠? 그러면 2번, 3번, 4번, 그 다음 퍼틸라이저 비료 값이죠, 그죠? 비료. 그 다음에 뭡니까? 물가, 워러. 여섯 번째 수확, 하베스트. 크게 보면 요 가격이에요. 요 가격. 요 가격이 얼마 정도 드느냐? 여기서 무게물을 하면은 줄일 수 있는 게 틀리지. 요 가격을 줄일 수 있죠. 요 비용. 그죠? 그리고 이항을 하면은 이항을 하면은 육묘 상자 하나에 3,000원, 4,000원 하잖아. 그죠? 그러면 요걸 집화를 하면은 요 이항 비용을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무게용까지 하면은 전체 비용이 얼마 드느냐 하면은 비용이 세이브 되느냐 하면은 이항하고 경운한 거에 비하면 50% 이상이 저감이 됩니다. 50% 절감이 된다는 거. 그러면 전체 규모 이걸 단적으로 한마디로 얘기 못하는 게 왜 못하느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비는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자체가 적으면 뭐 300평, 400평 또는 200평짜리 조그만 논에다가 작업을 하면 기계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 다 걸려버려요. 나오는데. 근데 한 3,000평, 4,000평, 뭐 6,000평 정도 되는 논이 있다 그러면 대형 기계 들어가서 뭐 한 시간에 뭐 작업 싹 다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데가 낫다. 한국 같으면 김제평야라든지 나주평야라든지 저쪽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활한 평야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어떤 경우에 내가 규모화를 하려고 할 때, 그럼 규모화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이 머신이 있잖아. 이 머신을 기계를 다 사야 돼. 10헥타르 정도 재배하는데 트랙터 사야지, 이항기 사야지, 그 다음에 콤바인 사야지, 또 병해충 방지할 때 광역 살포기 사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럼 좋다. 트랙터 하나 산다 1억이다. 1억. 그 다음에 이항기 하나 산다 5천만 원이다. 0.5죠. 그 다음에 콤바인 하나 산다 1억이다. 요거만 해도 2억 5천이죠. 그 다음 광역 살포기 5천만 원. 그럼 3억이 되는 거예요. 이 기계만. 그럼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3억 빚쟁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러면 자 무게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무게문 해버리니까 뭐가 필요 없다? 맨 처음에 이제 트랙터 이항기죠? 5천만 원 세이브 되겠죠? 일단 기계 요 비용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콤바인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콤바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2.5억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세이브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서 내가 10헥타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그게 금상첨화인 거지.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럼 그게 불가능하다.
임대사업소에서 3일은 빌릴 수 있는데 내가 5일 걸린다면 이틀은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웃이 같이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전체가 100헥타르 같으면은 공동 기계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규모화를 가는 거야. 그래서 요 플랜을 내 머릿속에서 내가 혼자 할 거냐? 아니면 농업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할 거냐? 아니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들을 임대사업소에다가 잘 활용을 해서 할 거냐? 이걸 이제 구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비료 있죠? 비료. 이 비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부 이제 수도 전용 비료. 수도는 비를 말하죠. 물에서 재배하니까 수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전용 비료를 내가 혼자 사면은 가져오는 비용도 많이 들겠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규모해서 비료 만드는 업체하고 같이 그냥 해버리면 어때요? 훨씬 사기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분뱅이 사육 농가, 그 다음에 축산 농가하고 우리 법인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아니면 우리 법인이 축산도 하고 또 벼도하는 복합육농, 그죠? 이렇게 만약에 해버리면 또 비용이 세이브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소 밝힌 거 있죠. 똥오줌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퇴비로 만드는 거지. 퇴비를 만들어서 논에다가 살포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따로 뭐 화학 비료가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땅심 높아지고 유기물 함량 높아지고 엄청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거지. 그거예요. 그러면 융복합을 할 거냐? 내 혼자 축산하고 수도 작업이 너무 힘들다. 그럼 못 하는 거지. 힘들면 내 혼자 못 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이 모여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자체 또는 뭐 예산 관련해서 우리 기계 이렇게 농업 쪽이 중요하니까 트랙터라든지 이양기 좀 더 구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건 이제 누구를 활용해야 된다? 시의원, 도의원 그런 분들 계시잖아. 그리고 요즘은 민선이니까 어때요? 시장님, 군수님 만나기 수월해.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기계 하나도 안 사도 2억 5천 3억 안 들이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소위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서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한번 보세요. 기농한다고 해가지고 땅 산다고 또는 기계 산다고 덜컥 3억씩 몇 억씩 빚부터 딱 지고 시작하죠. 그럼 평생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자원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도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한번 가보시면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전부 여러분들 며칠 쓰는지 한번 보세요. 며칠 안 써.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계 주인이 내가 기계를 써야 되는데 이 옆에 친구가 뭐 기농한 사람이 빌려달라 하는 거야. 그죠? 그럼 그분은 아무리 많이 써도 일주일, 길어야 열흘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재배하는 거는 남부지방을 기준으로 하면 5월 예를 들어서 15일부터 해서 6월 15일까지 이양할 수 있어요. 뭐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늦게 심으면 예를 들어서 이모작을 한다 하면은 품종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비마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되겠다. 그러면 밀을 해야 되겠다. 그럼 보리를 해야 되겠다. 융복합, 축산까지 순환농업 하겠다. 그럼 호미를 재배해야 되겠다. 등등 청보리를 재배해야 되겠다는 등등의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벼가 아니고 잘못하면은 이제 축산 쪽에 갈 수도 있겠지만 뭐든 간에 벼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 1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은 여기 이제 제가 제빵에 관해서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안 하고 지금까지 해온 데서 어떻게 아까 글루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거기 마찰하고 3조는 이제 드론을 가지고 파종을 한다. 그럼 드론 한 대가 보통 뭐 이만한 거 하나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죠? 보면 나올 거예요. 그게 하루에 파종할 수 있는 게 한 대가 한 5헥타르는 파종을 해요. 파종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하루에 5헥타르 바람 안 불고 비 안 올 때 빗방울 한두 방울 떨어지면 파종이 안 됩니다. 드론은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사조는 이 부산물을 활용한다 했죠, 그죠? 근데 농업 부산물이 다양하게 있잖아. 볏짚도 부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왕겨도 부산물이 되고, 미강도 부산물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바이오차까지 얘기했었나 지난주에? 바이오차까지 얘기했죠? 바이오차하고 미강은 어떤 데 사용한다 했나요? 화장품 만드는 것까지 생각했나? 어쨌든 화장품 미강은 우리가 쌀에 있는 기름 중에서 이제 쌀이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화장품으로 개발하기가 좋아. 미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쌀겨 미강 같은 말이에요. 쌀겨를 갖고 이렇게 얼굴에 잘 한 문질러 보세요. 뽀송뽀송해져. 소위 반질반질해져. 그럼 결국은 불포화 지방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또 산패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비누를 만든다든지 뭘 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직접 이제 우리가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참기름, 들기름을 왜 먹느냐? 불포화 지방이 많으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 많으니까, 리놀산, 올레익산, 리놀레익 애시드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것이 건강에 좋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얘기를 했지. 지난번에 미강에서 배 부분만, 노란색을 띠는 배 부분만 따로 또 분리해서 할 수 있다 했죠. 그런 식으로 그것만 분리해서 영양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가바 폴리페놀이 엄청 많다. 그리고 또 현미에서 그냥 하지 말고 현미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바라현미를 만드는 거지. 그럼 바라현미를 만들면 어때요? 부가가치가 올라가겠지. 당뇨 환자들한테 좋겠지. 근데 노인들은 이 현미를 드시면 또 안 좋아. 왜? 소화도 그렇고 피티인이 있어가지고 그 인하고 결합을 잘해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연골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기본 지식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럼 PT를 적어야지. 그럼 지금은 바라현미를 만든다면 쫙 메터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선반이 있으면 여기에 물을 스프레이 쫙 해서 싹을 틔우죠. 그러면 PT는 그대로 있는 거지. 바깥에 식물성 아미노산 단백질들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한다? 살짝 물에다가 약간 30도, 32도 되는 물에다가 이제 수조에 거품 뽀르르 일어나듯이 해서 쫙 하면은 한 8시간 정도만 하면은 많이 빠져나가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지방도 많이 빠져나가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요걸 이제 그 쌀겨에서 보통 호분청 단백질청 있잖아. 단백질청. 요것만 분리하고 신운하고 배유하고 요것만 남기는 거야. 이거 나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당뇨 환자들한테 아주 또 좋겠죠. 그래서 또 이런 방법도 있어. 야, 너무 그 귀찮고 힘들다. 그럼 쌀겨 있잖아. 쌀겨에 호분청을 놔두고, 아니면 뭐 호분청을 하고 배, 노란색 있는 배하고만 따로 안에 집어넣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밥할 때는 일반 하얀 밥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하얀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얀 밥을 드시라는 거지. 그럼 요거만 해서 한 5분 또는 그냥 뜨거운 넣었다가 이 밥그릇 있으면 여기다가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당뇨 환자들은. 그럼 당뇨 환자식. 그러니까 흰밥도 먹으면서, 그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식이섬유 있죠. 식이섬유를 먼저 드세요 하면은 대장의 활성화, 대장에서 면역체포, 그러니까 암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미생물들이 80% 이상 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대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게 누가 하느냐? 섬유소가 다 한다면, 유용 섬유소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쌀밥을 먼저 먹지 말고 섬유소를 먼저 섭취하고 하면은 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여러분들 변을 보면 변이 아주 깨끗하게, 화장실에서 3분 5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막 길어도 2분 이내에 쫙 볼일 보고 딱 나와야 돼. 5분 있는 사람, 5분 이상 있는 사람들은 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이 습관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82kg 나갈 때 막 닥치는 대로 먹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체중 많이 나가니까 내가 어깨에 지금보다 15kg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그럼 그 계단에 못 다니는 거지. 아이고 다리가 관절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곰뱅이 먹어도 어때요? 피순환이 잘 안 되겠지. 왜? 불파 지방하고 뭐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뇨도 올 수 있겠죠. 당뇨는 초기까지 갔지. 그러니까 살찌면 그만큼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얘기한 이걸로 해결이 싹 다 되잖아. 그냥 뭐 10kg 빼는 거는 내한테 오면 뭐 장난이야. 지금 내가 얘기 한 드럼 해버리면 그냥 10kg 다 빼요. 80kg 넘는 사람 얘기입니다. 80kg 안 되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기 체중의 남자들은 110, 100. 그건 정상이에요. 100까지는. 그러니까 키가 170이면 얼마? 70kg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105.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160이면 몇 킬로? 55? 55kg까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리 움직였을 때 아무 이상 없고 숨질이 찬다든지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계단 오르고 하면은 그거는 다이어트 해야 돼. 그 외에는 내가 붕붕 뛰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오전은 공익적 기능 가지고 이제 한다. 그 내가 사실 이쪽에 일을 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탄소세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탄소세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이 농업 분야에 이쪽으로는 더 활성화 해야 됩니다. 2050년까지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치만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대기의 CO2 농도가 420 ppm까지 올라가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300 ppm. 그리고 온도는 그때보다 지금 1.5도씩 높아졌어요. 거의 1.5도씩 높아진 거예요. 그럼 이 추세로 가면 2100년 되면은 산업혁명의 이전보다 한 3도씨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남북 북극의 빙산이 녹으면 결국은 해수면 높아지고 사막과 진전되고 식물종 파괴 다 돼버리죠. 그러면 꿀벌이라든지 화분 매개충 싹 다 사라져요. 그러면 산림 다 훼손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인간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지구 종말이 아니고 인간의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 추세로 가면 2100년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익적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이게 돈이 안 돼. 그래서 수자원을 함량해서 땅 속에 물을 넣자. 그죠? 그리고 저탄소 농법 하자. 중간학술을 철저히 하고 물 걸러대기를 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또 지하수를
친환경을 해서 지하수가 함량되면 그걸 또 마케팅에 활용도 할 수 있겠지. 물이 부족할 때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지금이야 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그런 환경 설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 또는 산물을 가지고 집공예도 하고, 그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어디 가시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시골에 힐링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비어만 해가 안 된다. 코스모스도 심고 뭐 다양하게 심어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자원을 또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다 거기에 콩도 심고 다양하게 해서 된장도 체험하고 그리고 간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소금까지 같이 내가 지금 소금도 만드는 거 하고 있으니까 용융 소금을 한다든지 죽염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지하 안반수라든지 천연 안반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으면 그거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어디다 선정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한 군데는 의령이고 의령은 완전 내추럴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창은 완전히 한 들판 전체가 100헥타라고 한 들판이 그러면 어때요? 그게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걸 뭘로 활용한다? 지금 그 저쪽에 광활한 지역 빼고는 거의 다 전봇대 다 있다는 거죠. 그 전봇대 없으면 사람들이 느낌에 딱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 평온한 느낌이 되거든.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은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무슨 전자 대기업 다니면서 맹퇴하고 시골로 귀농 또는 기어 하신 분들 제법 계세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심하니까 스트레스가 결국 나 혼자만 앓는 것이 아니고 나도 병이 되지만 옆에 전부 감염 다 시키잖아. 그죠? 인상 막 쓰고 다니고 말도 막 안 좋게 나오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사회 전체가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자원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오조는 여기에 맞춰서 치유농업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서 더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